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미국 증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대체 뭐 하는 걸까요? 일단 미국 시장 먼저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뭐 애플이나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테슬라를 비롯한 뭐 알버말이라든가 아니면 리비안이 초강세의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거에 반해서 우리 시장의 2차전지 흐름들은 정말 볼품이 없었다. 그나마도 아침에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5.9%까지 상승했고, 뭐 에코프로 형제들이 한 3%대 상승세 보였고요. PNT 같은 종목들도 오늘 아침에는 4%까지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라던가 아니면 전액 관련주들도 뭐 덕산테크피아도 그렇고요. 강세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시장의 어떤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전혀 받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아침엔 살짝 눌리던 엔캠 정도만 살짝 힘을 쓰는 그런 상승세로 마감이 됐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대 하락?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 어제 심지어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자체 생산 중단에 따른 수혜까지도 기대가 되면서 뭐 TCC 스틸, 동원 시스템즈, 신흥 SEC, 상신 EDP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승을 얼마 이어받지도 못한 채 마이너스를 가져가면서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었죠. 이런 게 상당히 좀 아쉬운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일단 시외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현재 시외 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반도체 관련주는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제가 얘기 드렸듯이 어제도 그제도 뭐다? 그냥 추세 라인 안에서 하단 라인을 터치했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 장세다. 아직은 한 달 정도 시간을 끌 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흐름이 나오는 정도였고요. 특이한 점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시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마이크론의 실적을 뜯어보면은 그다지 나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외에서는 컨센 부합에 대한 이런 것들 실망감,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감, 서프라이즈가 나올 줄 알았는데 엄청난 서프라이즈는 아니네 정도의 흐름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셀트리온이 여간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오늘은 기어이 200이선 터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따가 차트 한번 보기로 하고요. 뭐 HLB도 이제 진정세를 한번 보였고, 알테오젠이나 뭐 플랫폼 바이오들 쉬어가는 모습들, 그리고 폐 질환 치료제인 오스코테 보로노이가 그나마 강세 보였고, 비만 당뇨 치료제 쪽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에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가 어제는 약세 보였는데 지금까지는 초강세 보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학회가 끝났는데 후행성으로 뭔가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특이한 요소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오늘 엔비디아와 어떠한 협업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고, 펩트론 같은 경우는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근데 뭐 이런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퓨처캠도 그런 맥락으로 상승을 했고, 또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도 얼리텍 B 요거에 대한 어떤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요거 이어서 후행성으로 또 나올 재료가 있고, 그리고 메인 재료인 얼리텍 C 이런 것도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지노믹트리 같은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서 AI 반도체가 어제는 강세를 보였지만 바로 시세에 뱉어내는 모습이고요. 뭐 클릭노믹스나 아니면 퀀타맥트리스, 신테카 바이오, 파르사이 바이오 같은 소형주들이 상당히 고생을 한 그런 시장 장세가 열리고 있고요. 세포치료제 쪽은 그래도 나름의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는 괜찮았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게임주도 잠깐 올랐다가 결국에는 뭐 데브시터즈 하한가 가까이 갔고, NC소프트도 잠깐 올랐지만 어제 빠지고 오늘까지 빠지니까 그냥 저점 때려 부수면서 내려오는, 게임주는 결국엔 뭐라 그랬죠? 유동성이 동반이 돼야 된다. 어제 데브시터즈 올라가는 거 보고서 아, 게임주 좀 괜찮아지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에 게임주는요 금리 인하가 아니라요, 금리 인하가 끝나고 금리가 떨어진 상태에서의 동결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때, 그 저금리의 정점에 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게임주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임주에 대한 것들은 굳이 건드린다고 하면은 그냥 코인 관련해서 건드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시세도 8,500만 원대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도 우리가 한번 캐치해 볼 수 있는 거고, 원전 같은 경우는 진짜 체코원전 수주를 앞두고서 정말 돈이 안 들어가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원전을 한번 쳐는 보고 있어요, 매일 저도. 근데 돈이 선택을 안 해요. 이거 종목 하나하나 콕콕콕 찍어 보잖아요. 그러면 개인들끼리 그냥 어떤 모멘텀에 따른 어떠한 조그만 소규모의 동호회 같은 그런 수급 정도만 들어가고, 진짜 어떤 메이저 외국인 기관
이런 힘 있는 돈의 힘이 안 느껴진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자꾸 머뭇거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선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나마도 화장품 관련주가 힘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화장품 관련주가 전부 다 윗골이 달았죠. 그래서 일본발로 삐아, 미국발로 마녀공장 뭐 이런 종목들 힘을 쓰고는 있는데 결국에 오늘 윗골이 달면서 시세의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그나마도 테마가 아예 없다가 하나씩 붙은 게 이 전력 관련주입니다. 전력 관련주가 엔비디아 주주총회 같은 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젠슨왕 CEO도 전력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다. 그리고 미국의 전력 인프라가 너무 구닥다리다. 이거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서 전력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면서 이 전선 관련주가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고, 영일만 테마주도 원전주랑 똑같아요. 지금 이거 시추봉 조만간에 7월달에 꽂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시대가 안 좋다고 하면은 무언가 시세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시장에서 테마조차 없는 그런 시장의 장세가 열리고 있다. 만약에 시장이 진짜 안 좋을 거라면은 하다못해 뭐 자율주행이라던가 저출산 테마라던가 아니면 뭐 영일만 관련 테마주 아니면 뭐 원전 이런 종목들이라도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테마조차 상실한 우리 증시다. 그리고 뭐 K푸드, K뷰티 조금 올라가다가 큰새 시사에 발락해버리는 이런 매가리가 없는 시장의 흐름이 자꾸 이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거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얘기 드렸던 뭐 이오테크니스, HPSP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메리트는 있다는 거, 가격적으로는. 그러나 반도체는 당장 막 엄청난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끌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기간의 윈도우 드레싱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은 이제 2분기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도 관망세가 열리거나 아니면은 코스닥의 강세 정도를 한번 기대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7월을 맞이하고 싶은데 7월 맞이하면 이제 뭐죠? 3분기입니다. 3분기부터는 우리 상장사의 실적이 도드라질 거예요. 그런데 실적 발표는 일단은 8월 14일까지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2분기의 그늘에 있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좋은 시세를 낼 종목들은 3분기에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시장을 누르거나 아니면 종목들을 누르겠다, 시세를 누르겠다는 스마트머니의 의도가 있다면 2분기 실적까지는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한 40일 정도는 시간을 끌면서 질질 거릴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코에 걸면 코어리고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수능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래도 개파랑 맞아서 시작했는데 나름대로 땡겨 올렸거든요. 그래서 요게 내일 이렇게 안착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내일까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냥 건강한 조정세입니다. 나름대로 코스피는 6월 내내 올랐거든요. 코스닥은 좀 달라요. 코스닥은 여기서 이렇게 꺾여 있지만 코스피는 나름 내내 올랐기 때문에, 특히 그 SK 하이닉스가 오늘도 그냥 SK 하이닉스만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인 정도였으니까요. 삼성전자도 나름 82,000원대 시세 보이면서 강세 보이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HBM의 수율은 안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낸드 반도체의 가격을 15% 정도 상승시켜요. 그리고 지금 수요는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생산 시설에 부재가 생깁니다. 왜냐면 지금 라인업을 다 HBM의 생산 시설로 돌리다 보니까 그냥 기초적인 메모리나 낸드의 생산 시설이 조금 더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캐파 증설하게 됩니다. 캐파 증설의 수혜는 당연히 장비주겠죠. 그러면서 어제도 그렇고 뭐 테스와 같은 종목들, 원익 IPS,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수혜가 되니까 한번 움직여 본 거죠. 뭐 동진세미킴이라던가 하나머티라던가 점점 이 메모리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확장이 나갈수록 이제 뭐죠? 감산하던 게 정상화가 되고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그러면서 이것도 모자라면 나중에 증산까지 하겠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전반적인 시세가 한번 상승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시세는 고구마 먹은 거 마냥 못 가고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거를 코스닥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코스닥이 제가 어제 한번 짚어놔 드렸는데 2분기에 장기 하단 추세선, 코로나 때부터 이어져 온 장기 하단 추세선을 얻어맞고 지금 눌려서 이렇게 횡보치고 있는데요. 요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제 2분기부터 고점 찍고 눌리고 박스,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석 달 내내 거기다 박스 상단이면 그나마 숨이 터지는데 박스 하단에 있으니까 이거는 아마 지루해 죽을 지경일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몇 번 단타치다 물리고 뭐 하다 물리고 옮겨 타다 물리고
그러다 보면은 지금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계좌가 녹아있더라.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기보다는 제가 계속 얘기 드린 거 보죠. 요거 조금 시세 버리더라도 나중에 랠리 만들면서 쭉 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조금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큰 장기 추세, 그러니까 주도 업종을 잘 세팅해 놓으면은 결국에 이 큰 시세를 낚아채면서 편안한 매매가 이루어지고 다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거. 이 시세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다만 지금 코스닥이 미친듯이 밀리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 시세가 많이 빠져서 밀린 게 아니라 포모라고 하잖아요. 글로벌 증시 전부 다 올라가고 심지어 코스피도 올라가는데 코스닥만 미친듯이 밀리고 있어요. 이런 게 여러분의 심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그런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시장에 연관되어 있는 2차 전지를 그냥 막 못 가게 잡아채끼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을 지경이죠 뭐 지금은. 그리고 제약업종은 오늘 HLB가 그저께 올리고 어제 또 다시 반락하고 오늘은 그냥 21선에 안착하는 정도였고요. 반도체도 눌렸다가 이거 추세선 터치해가지고 반등했구나.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알파제가 말한 대로 시간을 끌겠구나. 그냥 시간 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뭐 엄청난 반등을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추세대로 움직이다가 터치했으니까 당연히 반등 나오는 거고, 반등 나온 다음에는 그냥 다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다가 한 달 정도 시간 끌다가 점차 새로운 반도체 섹터 내에 상승하는 종목군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아마도 이번에 진짜로 메모리 반도체도 한번 수혜가 될 수 있겠고, 낸드 반도체 이런 것도 다 수혜가 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시장을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하면은 일단 매크로 지표적으로 환율이 그나마 조금 내렸어요. 1392원까지 갔는데 요거 정부에서도 살짝 의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뭐 스와프 국민연금 통해가지고 한다 뭐 한다 하는데 아직은 가시성이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1340원 이하까지는 떨어져 줘야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바스켓 매매가 들어올 수 있다. 뭐 지금도 나름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환율이 조금 더 도와줄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가 삐리삐리한 거 보면은 역시나 언제든 시장 내리쳐도 이상할 건 없다. 실제로 코스닥은 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년물 구시의 수익률을 보면은 4.3%인데 요거 4.2%대도 우리 시장은 딱히 수혜를 본 게 없어요. 이게 국제 수익률이 떨어지면은 성장주의 시세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국제 수익률이 빠졌는데도 우리 시장은 돈의 힘으로 꾸역꾸역 눌리더라. 그래서 뭐 채권 수익률이고 매크로 지표고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이 우리 시장은 그냥 때려맞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조금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다. 왜냐면은 포드, GM, 현대 등등등등 여러 완성차 업체들의 라인업이 다각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점유율 깨지는 거 당연한 거고요. 반면에 테슬라가 중국에서는 또 잘 나가거든요. 지금 제가 뉴스를 발췌해 오진 않았는데 중국에서는 점유율이 점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나름대로의 돌파구를 찾고 있는 입장이고, 전기차는 또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스카겐이 공격적으로 리비안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리비안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가 리비안에 공격적으로 배터리를 공급하는데 문제는 리비안은 날아가는데 삼성 SDI는 반응이 없어요. 삼성 SDI가 스텔란티스랑 리비안을 공격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배터리 기업인데 전혀 힘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상당히 웃깁니다, 이것도. 그리고 테슬라가 돌아왔다, 올해 40% 상승 시나리오, 이런 걸로 이제 어제 4.5%대 상승 보였는데 그 일면에는 스페이스X의 주식 공개 매수에서 기업 가치가 290조 원의 평가가 되더라. 그러면서 우주항공적인 부분으로도 테슬라가 부각이 된다는 거, 뭐 이 정도 내용이 있어서 테슬라도 상당히 이제 터닝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으로 봤더니 메모리 업황이 나쁘지 않네. 삼성 행시도 지금 당장 어쩌니 저쩌니가 아니라 점차 좋아지겠구나. 물론 마이크론이 지난 분기에는 128불의 목표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훨씬 기대치가 높았어요. 지난 분기에는 실적 발표 후에 거의 16%가량 상승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반면 마이너스 7%잖아요. 근데 내용을 딱 뜯어보면은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데이터 센터에 집중됐던 메모리 수요가 이제는 개인용 PC와 스마트폰에도 기지개를 편다. 이게 메모리 반도체의 시장 확대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또 아이폰 판매도 호조로 일어날 거다. AI 아이폰이 열리니까 좀 더 그런 기대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이런 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기반 데이터 장치 SSD 부분 매출이 전분기보다 50%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테스와 같은 낸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들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어제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뭐 하이닉스는 HBM으로 버티고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낸드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런 낸드의 파워로 오늘 나름의 상승세를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그냥 큰 이벤트 없이 미국 증시는 건강한 조정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뭐 전기차 업종이 조금 강세 보였는데 우리 시장에서 저는 이거 기대 안 했습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마음은 기대했지만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를 것 같았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항상 이랬거든요. 2차전지가 한번 올라갈 만한데 세력 형님들의 의도가 코스닥이 올라가길 원치 않은 그런 느낌이 너무 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매크로는 여전히 뭐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방금 전에 다 설명드린 부분이고 마이크론 실적 얘기도 했고 오늘 밤에는 PCE 지표의 발표와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토론 해봤자 서로 그냥 욕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별 내용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볼리비아에 뭐 쿠데타 일어난다고 해서 리튬 관련주 어떻게 될까 했는데 그냥 리튬 관련주 또 아침에 움직일 만큼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얘기 있었고 엔비디아 주총에서는 우리 HBM 비싸. 그런데 그만큼 유지비용 적고 좋아. 성능이 중요한 거잖아. 비싼 값어치 한다. 라는 정도의 어필 정도 했다. 그러고 별다른 거 없고 우리 시장은 3월 말부터 3개월 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뭐 코스피 올라갔다고 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24년 내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박스비에서 언제 탈출할 수 있을까? 이번 하반기는 그래도 기대감 가지고 버티자. 뭐 하는 걸까요? 하더라도 일단 기다려보자. 뭐 하고 있는 건 맞은 거 아시니까 시장 올라가는 거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 드려보신 거고 지금은 테마주나 뉴스, 이슈 이런 거 유혹에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K푸드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해먹을 수 있을까요? 여름 테마 이걸로 여러분 계좌 살 수 있을까요? K뷰티 이건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런데 결국에 이 친구들도 주도 업종 움직이면은 끝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출산 테마 실제로 이거 주가를 견인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런 테마 전장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거 막 올라가는 거 봐도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봤자 이거 잘못 옮기면 양깡 나요. 내 종목에서 깨지고 옮겼더니 또 깨집니다. 이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계좌 녹아납니다. 결국엔 그 나물의 그 밥이고요. 거기서 거기고요.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은 종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이유 단순히 주가가 빠졌다고 여기를 매도해야 되나? 주가가 빠져가지고 혹시 악재 있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시장 빠지고 있잖아요. 코스닥. 그럼 개별주들은 빠지는 게 맞아요. 코스피에 속했어도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또 개별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은 힘을 잃어가기 마련입니다. 이걸 악재가 있나? 우리가 모르는 악재 뭐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매수한 이유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그냥 주가만 흔들리고 있구나. 그리고 시장이 조금 좋아지면은 점차 뭐라 그랬죠? 숨겨져 있던 호재들이 이제 기업들이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 호재에 반응해서 주가는 빵빵빵 하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현 시점이 아니라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 만큼 그 미래 가치가 온전한가 그걸 보고 판단하시기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당연히 재미없었어요. 하락 종목이 1700개가 넘어섰고요. 상승 종목은 약 700개 정도. 그냥 재미가 없죠 당연히. 그나마 코스피는 외국인이 잡아줬는데 뭐 이것도 크게 의미 가지기 힘들고 코스닥도 시세에 관여한다? 그 정도의 움직임 아니었습니다. 그냥 코스닥은 아침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쭉 2차전지 누르면서 흔들리는 모습이고 코스피는 아침에 오히려 눌렀다가 쭉 하이닉스, 삼성전자 땡기면서 그냥 요 정도 하락세를 만회한 정도였다. 그리고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똑같은 퍼센티지로 마감을 해버렸죠.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재미가 없는 그런 상태고 선물도 아침에 1.2조까지 1.3조까지 미친듯이 팔아 제끼고 마지막에 슬슬 땡기면서 종합지수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의 힘으로 그냥 자기들 떡 주무르듯이 그냥 가지고 논다 시장을. 정말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진짜로 200이선 터치했습니다. 지금 1월달에 쭉 시세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조정을 받으면서도 200일선을 터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200일선까지 터치하면서 진짜로 이격도를 완벽하게 수렴을 해가려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도 계속 이거 200일선 터치하면 한번 해볼만 한데요. 200일선 터치하면 해볼만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희망찬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진짜 200이선까지 터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냐? 결국에는 이 정도까지 이격도 수렴하고 싶어서 힘을 뺀 거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셀트리온의 시세였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플러스 4%까지 오르면서 역사상 신고가 이렇게 쭉 만들고 30만원에는 실패했지만 지금 분위기면은 뭐 가더라도 이상한 건 없다.
그리고 알테오젠의 가치를 따졌을 때 진짜로 제가 본 거는 한 32에서 33만원 여기까지는 일단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오버슈팅은 제가 가늠할 수 없겠지만 일단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의 밸류를 뭐 적용한다면 32에서 33만원 정도, 요 정도는 더 볼 수 있을 거고, 앞으로 미래가치 막 27년 28년의 밸류까지 생각을 한다면 진짜 더 가는 것도 무리는 없다. 다만 알테오젠이 15조거든요 여기서 45조 가도 수익률이 200%밖에 안 돼요. 뭐 200%도 대단한 수익은 대단한 수익이지만 지금 올라온 거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면서까지 200% 수익률을 노려야 되냐,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릴 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보라 시그널이 열심히 떠주면서 오늘 하루 잠깐 상승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 에코프로 BM도 뭐 답이 없죠. 지금 그냥 저점 깨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한 번은 쳐줘야지 2차전지 투심도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도 일단 저점을 지키고 있고, LG 엔솔 드디어 보라 시그널 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LG 엔솔도 부랴부랴 전저점은 지키는 모습. 그래서 2차전지가 진짜 언제 반등할지, 결국에는 코스닥의 상승은 2차전지가 무난한 상승세 정도 보여야지 바이오가 오르던 반도체가 오르던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렇게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다가 쉬더라도 현대차 기아차가 그 공백을 메꿔주면서 우리 코스피를 머리끄댕이 잡고 쭉쭉쭉 당겨주고 있다. 그리고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끔 금융주들은, 그리고 지주사들은 힘쓰다 만 상태. 진짜 재미없는 시장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다. 전반적인 시장 얘기는 어제 쭉 한번 해봐 드렸고, 그리고 오늘 뭐 특이 종목이라고 하면은 CS 윈드 같은 종목들 강세 보였고,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유럽의 백신 기업을 인수하면서 잠깐 올랐는데 그 재료만으로 지금의 시총을 논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결국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질병이 전 세계를 위협할 때, 그럴 때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매수 대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주요 종목으로 3천당 제약, 뭐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상승에 비해서 받을 수 있는 정도니까 인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HLB도 200이선을 수렴하면서 아마도 여기서 박스권 만들면서 조금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 얘기를 드려보고 싶고, 시노펙스라는 미친놈 후보 중에 하나, 제가 3천당 제약이랑 이 종목을 유심히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시노펙스도 강세 흐름 여전히 보이고 있어서 요거 박스 뚫으면 이제 또 바이오 쪽으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얘기가 상당히 달라져서 강세 흐름 볼 수 있고, 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랠리 그냥 쭉쭉쭉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결국에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자기 갈 길 가는 종목들은 존재한다는 거,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BNT도 이제 나름의 조정폭을 눌리고 있는데, 뭐 이게 죽는다 뭐한다 라고 하기에는 가지고 있는 수주랑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 이야기 드렸지만 리비안의 LFP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또 몇 개 없습니다.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거 충족시켜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PNT이기 때문에 리비안이 지속 강세 보이고, 또 LFP 배터리 벤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붙으면 또 PNT나 아니면 뭐 탐모티 이런 친구들도 아마 터닝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땅굴 파고 있는데, 제가 포스코홀딩스 이래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주사의 개념이라서 코에 꼽으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 가지고 시세를 지네 마음대로 엮어요. 그냥 안 좋을 땐 지주사야, 좋을 때는 무슨 뭐 광물이니 뭐 2차전지 중심이니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런 회사들을 제가 그다지 안 좋아하는 게, 시세가 날 때와 안 날 때 너무 극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제 박스권 만들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동력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나마 외국인이 열심히 잡아줘가지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이렇게 외국인이 매집하는 포지션으로 가면 시간을 더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더 끌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긴 호흡 가지고서 쳐다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뭐 테스라던가 KCD 이런 종목들도 꾸준히 우상향 시세 만들어주고 있어가지고 크게 이견 없이 그냥 갈론들은 시장 상관없이 가고 있구나,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데브시터라든가 아니면은 NC소프트 시세 다 반락해버렸죠. 요런 게 재미없는 상태죠. 그리고 CNT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가 쭉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23,000원대 놓친 게 진짜 천추의 아니라서 너무 아쉽고, 사실은 그때는 화장품이 주목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어요. 23,000원대. 제가 이거 요 시절 한 22년 연말쯤에 이거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때 매수해서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 뒤로도 한 번도 매수 못했는데 요런 건 상당히 아쉽다. 뭐 아이패밀리 SC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실리콘2가 최근에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물 넘기느라고 조금 버티고 있는데, 뭐 종목 자체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폭이 있으니 한번 쉬었다가 가지 않을까. 적어도 이 격도들의 수렴 정도는 하고 다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실리콘2가 무너진다면 화장품 관련주도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대응 가능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들 몇 개 한번 찍어보면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진짜 그냥 코스피는 횡보, 코스닥은 눌림. 그래서 코스닥이 이 박스권을 언제 탈피할지 그것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뭐 없습니다. 그냥 형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뭐 하는 건가요? 대체 우리 증시 언제 올려주는 건가요? 제발 포모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면서 저는 마무리 짓고 내일 2분기 마지막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세를 기대하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힘내도록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